안녕하세요. 메가전 클라우드와 스플렁크 코리아가 공동 개최하는 2024년 Q1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 100명이 넘는 고객사분들이 사전 등록을 해주셨는데요. 데이터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저희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메가전 클라우드와 스플렁크 코리아는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분기에 진행되는 웨비나의 주제는 오늘 웨비나의 종료 시점에 설문을 통해 의견을 주시는 내용을 토대로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드릴 예정이니 꼭 설문에 참여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통한 데이터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웨비나를 진행해 주실 스피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스플렁크 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호입니다. 2023년부터 메가존 클라우드의 스플렁크 팀이 꾸려져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스플렁크 세일즈 엔지니어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메가존 클라우드의 박지원 매니저와 스플렁크 코리아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활약하고 계신 정윤기 이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젠다는 환영 및 웨비나 안내 이후 첫 번째 세션으로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와 옵저버빌리티를 주제로 메가존 클라우드 박지원 매니저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는 글로벌에 5천여 개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스플렁크 SAP 레질리언스를 주제로 스플렁크 코리아의 정윤기 이사님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 Q&A 창에 입력해 주시면 각 세션이 끝나는 후 10분 정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두 가지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웨비나 이후 제품 소개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말씀 주시면 방문 시 소정의 경품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스플렁크 솔루션의 POC가 필요하신 경우 신청해 주시면 와인잔 또는 휴대용 공기청정기 중 택일에서 선물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박지원 매니저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앤 옵저빌리티 세션 발표를 맡게 된 메가전 클라우드 세일즈 엔지니어 박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소개, 그다음 옵저빌리티 소개 이후에 유저 케이스로 클라우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니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소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렁크 제품은 가트너 기준 CIEM 분야에서는 9년 연속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옵저빌리티 또한 후발주자임에도 작년 가트너 리더 그룹에 포함되면서 스플렁크에서는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플렁크는 미국의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회사로 현재 해외 기준 16,000개 이상의 고객을 갖고 있으며 국내 기준으로는 450개 이상의 고객사를 갖고 있습니다. 스플렁크는 보안 영역과 옵저빌리티 영역은 글로벌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플렁크는 보안 제품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플렁크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플랫폼 회사이며 제품입니다. 분석에 탁월한 제품이며 AR, UBA, 옵저빌리티 등 다양한 영역의 제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데이터 분석 제품인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옵저빌리티 제품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등 다양한 변화를 진행 중 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등 다양한 기능들이 그 기업에 대해 환경에 대해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다양한 CSP 기업들 또한 마치 준비된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화,
추상화된 기반의 소프트웨어 환경이 중심이 되고 있어 모니터링 또는 데이터 분석에 많은 제품들과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그 환경 외에도 기존의 고객분들이 갖고 계시는 온프렘 환경 또한 모니터링 분석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 환경의 변화는 데이터 수집 환경에서도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단순 에이전트 설치, 시스로그, DB 데이터를 통한 수집에서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네트워크, 네이티브 환경의 데이터 수집으로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스플렁크도 기업 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현재는 수집 데이터 소스에서 다이렉트로 수집하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네이티브 환경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플렁크가 손쉽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또는 고도화된 환경에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로는 스플렁크는 에이전트리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미 과거부터 지원을 해왔고 계속 트렌드에 발맞추어 기능들을 업데이트하고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스플렁크의 강점 중 하나인 제품의 벤더 또는 서비스 기업에서 제공하는 스플렁크 앱을 통해서 손쉽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스플렁크 또한 클라우드 환경 지원을 위해 좀 더 손쉽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수집, 연동, 앱을 직접 업로드 또는 개발해서 계속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개선 작업을 통해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편리함을 계속 가중시켜주고 있습니다. 스플렁크가 옵저빌리티 분야에 진출하면서 해당 에이전트는 오픈 텔레메토리를 선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에서도 쿠버네티스 환경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오픈 텔레토리와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데이터 수집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스플렁크 쪽에서 오픈 텔레토리의 다양한 기능도 함께 사용이 가능해졌으므로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좀 더 유연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과거 스플렁크를 경험하셨거나 스플렁크에 최근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데이터를 모두 다 스플렁크에 수집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프로세싱 등 기능이 다양하게 업데이트되어 과거를 컴프로 수정을 해야 했던 기능들이 모두 다 UI에서 구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데이터 ETL, 그다음에 민감 정보 마스킹, 필터링, 그리고 라우팅 기능들이 UI에서 손쉽게 사용자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는 가공된 데이터만 수집,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능은 현재 이미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인제스트 액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기능은 인제스트 액션에서 모두 구현 가능해졌습니다. UI를 통한 데이터 핸들링이 가능해져 스플렁크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수집 데이터에서 자유도 높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플렁크에서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기능은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툴캣은 스플렁크에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개선을 하고 있는 중요도 높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현재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이 빈약한 저도 UI를 통해 ML 모델을 만들고 최신화,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플렁크 SPL에서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령어도 업데이트되면서 ML 툴킷에 대한 사용 허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고객분들도 프로젝트에서 ML 툴킷을 사용한 시나리오나 그런 얼럿들을 분석하고 만드시는 경험이 많습니다. 스플렁크 대시보드 또한 과거와 다르게 미러한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향상된 대시보드 또한 UI를 통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또한 계속해서 추가되는 내용들이 스플렁크에서 업데이트되면서 C레벨 이상의 또는 관제 또는 아니면 C레벨 이상의 대시보드들을 손쉽게 만들고 게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플렁크 옵저빌리티에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업 환경의 다변화로 모니터링 영역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 전파가 주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영역이 아닌 파워풀한 모니터링 기능을 바탕으로 문제, 원인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스플렁크는 후발주자로 최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스플렁크 DNA인 분석에 초점을 맞춰 옵저빌리티를 개발했습니다. 스플렁크 옵저빌리티 제품은 IM, APM, 럼, 로그, 신세틱, 온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플렁크 IM은 리얼타임,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온프렘,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통합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서버리스 환경 모두 사각 없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APM은 노 샘플링을 추구하며 A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태그화해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직관적으로 가시화해 사용자에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럼의 경우 엔드투엔드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해 APM과 동일하게 노 샘플링으로 AI 기반의 태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럼과 APM 간 트레이스, 세션 간의 높은 해상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신세택의 경우 스플렁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50개 도시 및 고객이 설정한 위치를 통해 브라우저 API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실 경우 신세틱 앱을 통해 SLA, SLO 리포팅을 기본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온콜입니다. 온콜은 단순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제스트를 관리하고 또 운영, 분석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스프렁크 온콜은 중요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팀 경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상황 전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드밴스 얼럿 기능을 제공하여 팀의 특정 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설정한 알람을 이메일, SMS 또는 서드파티 제품을 통해 사항 전파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 텍스트와 이미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스플렁크가 어떻게 옵저빌리티가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동영상 파일입니다. 옵저빌리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보고 선택한 영역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IM, APM, 럼, 로그를 계속해서 백단에서 상관 분석을 진행해 해당 정보가 있을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단순 클릭만으로 연관 분석이 가능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IM의 경우 리얼타임 스트리밍 아키텍처를 통해 1초 단위 하이퍼 레졸루션 매트릭스 의 분석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 또는 서버 같은 리소스를 1초 단위로 고해상도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 시점을 제한하는 게 아닌 사고 시점 설정 후 얼럿을 설정할 수 있어 고객분들이 얼럿 생성 및 수정할 때 만족도가 높은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옵저빌리티를 구매하신 고객분들이 가장 얼럿 설정할 때 만족하셨던 부분인데요. 만약 사고가 났을 때로 돌아가는 재현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으로 시간 테이블로 검색을 한 이후에 얼럿 세팅을 계속 변경할 경우 그 얼럿 세팅에 맞게 과거 시점, 사고 시점에서 얼럿이 발생하는지, 얼럿 해소 이후에 정상적으로 해소가 되는지 옵저빌리티 내에서 자동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기능입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모니터링은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네트워크 환경은 보여지는 게 구성하고 보여질 수 대시보드화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옵저빌리티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단순 대시보드 형태가 아니라 포폴로지 형태로 즉각적으로 사용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 설정 없이 저희 오픈 텔레메터리와 AWS 계정 연동을 통해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APN 코드 프로파일 기능을 기본 제공함으로써 높은 해상도의 코드 프로파일 기능을 제공합니다. 3레벨 이상의 코드 프로파일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장애 원인의 좀 더 직접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쿼리 퍼포먼스 모니터링 기능을 기본 제공하고 있어 단순 DB에서 나오는 성능 이슈 문제뿐만 아니라 쿼리 레벨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쿼리가 어디서 그 콜이 왔고 그 쿼리가 실행이 돼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이 가능해 고객분들이 아주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또한 APM 분석 시 서비스 맵, 그리고 서비스 필터, 리스트 등 위치 등 APM 전체 분석 UI에 표현되는 기능이 또 동시에 추가 설정 없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플렁크 옵저빌리티가 다른 타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스플렁크 옵저빌리티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는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또는 스플렁크 클라우드에서 수집, 저장됩니다. 옵저빌리티와 엔터프라이즈는 API를 통해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옵저빌리티에서 로그 검색을 할 경우 엔터프라이즈의 API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하고 엔터프라이즈는 그 요청받은 결과를 옵저빌리티에 전달하여 옵저빌리티는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 결과를 UI상으로 뿌려주고만 있습니다. 현재 옵저빌리티는 국내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민감 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경우 매우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프라민 엔터프라이즈와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스 서비스를 현재 국내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 정보인 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스플렁크에 저장을 하고 해외에 있는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옵저빌리티를 통해서 실질적인 매트릭과 모니터링을 사스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민감 정보와 중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리즌, 국내 또는 자사 온프레임 스플렁크에 저장을 함으로써 데이터가 해외 국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여러 가지 강점을 갖게 합니다.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는 다양한 분석 기능을 고급스럽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단순 옵저빌리티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단순 로그 검색이 아니라 분석된 데이터를 옵저빌리티에서 활용해서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여주시는 이미지는 스플렁크 로드맵에 있는 화면입니다. 스플렁크 옵저빌리티와 엔터프라이즈는 통합 기능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엔터프라이즈에서도 옵저빌리티의 기능을 사용해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옵저빌리티와 엔터프라이즈는 더욱 통합될 거고, 실질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서 옵저빌리티 기능을 활용해 좀 더 가치성 높은 사용자에게 편의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는 로그 관리의 중앙화로 연결됩니다. 옵저빌리티와 엔터프라이즈 통합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의 강력한 데이터 분석 기능 또한 옵저빌리티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사용자는 옵저빌리티에서도 엔터프라이즈의 분석 기능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엔터프라이즈 사용자 또한 옵저빌리티를 사용하실 경우 옵저빌리티가 갖고 있는 분석 기능을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옵저빌리티와 엔터프라이즈 분석 툴을 동시에 두 군데 사용하여 데이터를 두 군데서 저장, 분석하는 불필요한 리소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메가전 클라우드가 생각하는 옵저빌리티의 강점은 실시간 모니터링, 해상도 높은 정밀 모니터링, 그리고 팀, 협력사와 같이 모니터링 할 경우 권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1초 단위의 하이퍼 레졸루션 매트릭 수집을 통해 결국 수집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사에 대한 리스폰스가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은 중요 서비스와 중요 서버에 대한 리소스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고 좀 더 고해상도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팀, 협력사, 모니터링 분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각 팀에서 봐야 될 정보 또는 그것들을 권한 분리를 통해서 협력사에서만 보일 수 있게끔 하거나 각 팀별로 보여주는 페이지를 따로 하고 언론 또한 팀과 협력사 등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스플렁크 옵저빌리티는 연선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고객 친화적인 가격 정책을 제시합니다. 월 평균 사용량을 기반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계약 후 추가 사용량에 대한 과금을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연간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그 연간 예산 계획 이상의 비용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계약한 그 호스트나 그 모니터링 대수가 초과되더라도 저희는 연선납을 기반으로 한 그 요금제이기 때문에 추가 과금은 없습니다. 스플렁크의 경우 가장 강점으로 꼽히는 스플렁크 앱 생태계를 갖고 있는 스플렁크 베이스에 2,800개 이상의 앱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추가 데이터 연동, 추가 서비스 연동을 사용할 때 스플렁크 베이스에서는 웬만한 글로벌 제품들에 대한 연동은 앱을 통해서 자유롭게 연동 또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만 건 이상의 Q&A가 이미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은 구글을 통하거나 저희 스플렁크 Q&A 게시판을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슬랙에서 유저 그룹이라고 하는 그 사용자 그 슬랙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스플렁크 벤더분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플렁크는 현재 복잡해지고 세분화된 고도화된 기업 환경을 토대로 사용자에게 해상도 높은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결국 이는 신속한 탐지와 빠른 대응 환경으로 이어집니다. 스플렁크는 데이터를 기반한 강력한 분석 기능, 그다음 대응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고 또는 거기서 옵저빌리티에 관한 내용을 옵저빌리티와 엔터프라이즈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클라우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된 제품은 저희 스플렁크 옵저빌리티와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클라우드 옵티마이제이션은 최근 여기저기서 많이는 들리는 키워드입니다. 저희 메가저 클라우드는 스플렁크 옵저빌리티와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해 스플렁크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 조합을 통한 활용 사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레거시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의 가장 큰 차이는 간단하게 도표한 페이지입니다. 클라우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트렌드에서 발빠르고 즉각적으로 인프라를 확장 또는 축소, 그리고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클라우드를 운영 관리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클라우드를 운영하는데 운영 예측도 어렵고 운영 변화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 통제 또는 관리는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클라우드 CSP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또한 계속해서 추가되고 업데이트되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발맞춰서 계속 고객 기업이 그것을 따라와서 개발을 하는 툴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클라우드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많은 회사에서 현재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결국 클라우드에 대한 상세 분석과 동시에 기업 비즈니스의 연계, 그리고 식별되지 않은 정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됐을 경우에 스플렁크에 대한 최적화와 실시간 클라우드의 어노멀리,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기업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클라우드의 환경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스플렁크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은 앞에서 계속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던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와 옵저빌리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양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자유도가 높은 시각화를 제공해야 됩니다. 현재 클라우드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스플렁크에 저장을 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플렁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강력한 ETL 기능을 UI에서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리소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에 최적화된 연관 분석 기능은 스플렁크가 자랑하는 데이터 분석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스플렁크 제품이기 때문에 서드파트의 연동은 스플렁크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연동하실 수 있고, 그리고 ML 툴켓에 사용자 허들이 낮아짐으로써 어노멀리 또는 얼럿, 그리고 분석을 하실 때 사용자의 모든 것을 편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고객분들은 저희 스플렁크를 통해서 모든 요구사항의 수용이 가능한 단일 솔루션으로 저는 스플렁크를 추천하고 선택하신 기업들도 있으십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 데이터 수집 분야로는 AWS 클라우드 와치 데이터, 그리고 실시간 인스턴스 데이터, 실시간 트래픽, 그리고 클라우드 매트릭 정보 등을 수집을 했고, 기업 정보로는 기업에서 갖고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CMDB 데이터를 모두 다 가져왔습니다. 외부 정보로는 클라우드 온디맨드 코스트, 그 다음에 실시간 환율 정보 등을 갖고 왔고, 그것들을 스플렁크에서 모두 다 필터링하고 필요 없는 데이터는 버리고 필요한 데이터만을 선별해서 데이터를 저장한 후에 기업 CMDB와 연동을 해서 현재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 BI 대시보드와 실시간 인스턴스 현황, 그리고 비용 예측,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대시보드 분석 과정에서 발생된 어노멀리는 코스트와 관련된 것과 그리고 실시간 인스턴스에 어느 정도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노멀리와 그다음에 비용 예측을 통한 어노멀리,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손 하나하나를 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ML 티켓을 통해 학습을 시키고 각 팀별, 서비스별로 거기에 대한 분리 기준을 따로 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스플렁크에서 가져오기 위한 간단한 표입니다. 먼저 AWS IM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스플렁크 애드온을 통해서 수집을 했고, 또는 그 스플렁크 옵저빌리티가 있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스플렁크 옵저빌리티를 통해서 데이터 매트릭 정보를 스플렁크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AWS에서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은 스플렁크 S3에 저장돼서 AWS 아테나 DB 활용을 통해서 스플렁크에서 손쉽게 데이터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각 서비스 또는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오픈 서치와 기타 내부 서비스, 그다음에 외부 정보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파일 DB나 에이전트 설치 없이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는 저희 인제스트 액션, 그런 스플렁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ETL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데이터를 필터, 프로세싱, 데이터 CMDB에 조인, 그다음에 데이터 비즈니스에 조인을 진행했고, 이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함과 동시에 데이터가 이루어진 그 하나의 마스터 테이블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서 어노멀리 리포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고, 현재 운영 완성된 시각화 대시보드, 그러니까 운영자 기반의 어드민 대시보드와 그리고 각 팀별, 그리고 사용자별 커스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대시보드 또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 범위는 AWS와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옵저빌리티에서 모두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했습니다. 먼저 AWS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스플렁크 에드오4 AWS 앱을 통해서 가져왔고, 그 스플렁크 오른쪽 화면에서 UI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단순하게 UI 설정, 클릭만으로 현재 보이는 많은 데이터에 AWS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올 때 매트릭 하나하나까지도 UI를 통해서 수집하고자 하는 걸 커스텀하게 가져올 수 있어 단순 API 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데이터도 그냥 UI를 통해서 필터링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매트릭에서 이미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도 엔터프라이즈와 연계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이미 스플렁크 벤더사에서 만들어 놓은 스플렁크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어드온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가져왔고, 이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도 있지만 API 콜을 통해서 옵저빌리티에서 갖고 있는 매트릭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 왼쪽 하단에 있는 것과 같이 실제로 옵저빌리티에 있는
데이터를 API로 콜을 하고 필요 정보만 스플렁크에서 다시 ETL 작업을 거친 후에 썸머리 작업을 통하게 되면 실제로 스플렁크에서 이중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플렁크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앱에는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에서 옵저빌리티, 결국 매트릭을 통한 데이터 대시보드들도 되게 상세하게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 이 앱을 통해서 굳이 엔터프라이즈 사용자가 다른 사이트를 열어서 옵저빌리티 화면에서 사스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뭐 대략적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시보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분석 또는 얼럿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걱정들 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 로그 같이 로그들의 데이터를 스플렁크로 가져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그 AWS 기준으로는 S3고 대부분 그 퍼블릭 그 스토리지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분들은 JDBC 연계로 통한 DB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스플렁커에서는 DB 커넥트라는 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DB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침 다행스럽게도 아테나 DB를 스플렁크 DB 커넥터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아테나 DB를 통해서 데이터를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로 가져올 수 있었고 이 부분을 고객분들이 되게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이유는 스플렁크 기능을 통해서 가져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스플렁크에 대한 데이터 가져오는 것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스플렁크 쿼리에 대한 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있는 데이터를 그렇게 하시려면 일단 모두 다 스플렁크로 다 수집을 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아테나 DB를 통해서 이미 많이 그 주로 사용하고 계셨던 SQL을 통해 그 담당자분들이나 고객사에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아테나 DB 쿼리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ETL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데이터를 적재하고 보관하는데 많은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않게 도움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같이 프로젝트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담당자분들이 데이터를 S3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저희 도움 없이도 그냥 아테나 DB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DB 커넥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경우 따로 필드 파싱 등 추가적인 데이터에 대한 그 설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점 또한 강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WS의 오픈 서치와 그 외 나머지 데이터를 가져오기에 API를 사용을 했습니다. 환율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은행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를 사용을 했고요. 오픈 서치를 통해서 그 인스턴스에 대한 그다음에 기업에서 갖고 있는 내부 CMDB 데이터들을 콜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디맨드 코스트를 제공하고 있는 API를 찾게 되어 그 사이트를 통해서 갖고 왔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에 대한 결과 화면은 아니지만 이것은 저희가 스플렁크에서 갖고 있는 바이러스 토탈에 API 콜을 해서 결과값을 화면에 뿌린 화면입니다. API 콜의 결과값이 만약에 JSON 형태로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리턴 값을 JSON 형태나 뭐 XML 형태인 경우에는 스플렁크에서 따로 가공, 파싱 작업이 필요 없고 바로 썸머리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를 수집하는 환경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AWS 기준으로는 태깅 작업이 기업에 모두 다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식별되지 않은 데이터가 없어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클라우드 최적화 작업에 맞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먼저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인스턴스, 기타 서비스 활용에 대한 태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 선행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는 CMDB와 옵저빌리티에서 받은 매트릭 정보를 하나로 합쳐서 좀 더 유의미한 정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태깅화된 정보를 스플렁크에서 수집을 했고 CMDB에서 받은 데이터와 조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화면은 CMDB와 매트릭, 그 다음에 제가 외부에서 갖고 온 코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조인을 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화면입니다. 먼저 CMDB를 통해 팀별, 그리고 AWS 태그별, 거기에 대한 마스터 테이블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매트릭에서는
저희 호스트, 그다음에 S 태그, AWS 타입, 그다음 인스턴스 타입, 그다음에 CPU 메모리, 여기는 보이진 않지만 뭐 디스크 등 저희 옵저빌리티 통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데이터를 다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 그 API를 통해서 받게 된 호스트 데이터를 연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AWS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온디맨드 환경에서 최적화된 COR 데이터만큼의 정확도는 아니겠지만 대략 파악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결과 스플렁크에서 CMDB와 고객 데이터와 조인을 하게 된다면 어떤 데이터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예시입니다. AWS에서 데이터를 받게 될 경우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간단한 타임 정보와 어카운트며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타입, 그다음에 간단한 태그 정보만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작업들을 통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많은 정보가 추가적으로 애드됩니다. 먼저 타임의 오른쪽 끝에 있는 시간이 추가로 기입된 것을 볼 수 있으십니다. 저희는 AWS 상에 있는 서비스를 데이터를 가져올 때 10분 단위로 쿨을 해서 갖고 왔고, 그 결과 시간이 붙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시간성으로서 해당 기업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태그 정보와 조인을 했기 때문에 태그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다음에 사용량,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가격으로 측정이 돼서 돌아가는지, 또는 이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팀과 그 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개발 계획인지 라이브인지 그런 환경 정보도 입력을 해서 즉각적으로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게 했고, 또한 현재 사용 중인 그 인스턴스 타입 기준으로는 CPU, 메모리, 디스크들을 활용함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당 인스턴스별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얘가 부족한지 아니면 좀 모자른지에 대한 모든 결과를 한눈에 로그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대시보드 중에 현재 제가 만들었던 대시보드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AWS 비용을 10분 단위로 실시간 계산한 대시보드입니다. 현재 보여지는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가 가공해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먼저 각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서비스에 어떤 팀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팀 안에서도 세분화되어 계산을 하고 있으면 토탈 금액과 그 리시트, 오픈 서치, 그다음에 RDS, 그다음에 엘라스틱 캐시 등 그 모든 금액을 토탈해서 표시를 할 수 있고 10분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분 단위로 팀별 상세하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과금되고 있는지 또는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단순 비용만을 위해서 제가 현재 웨비나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CPU, 메모리, 디스크 그런 기타 등등등의 그 정보로 이런 대시보드를 사용을 한다면 현재 유의미하게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가 뭐고 아니면 현재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리소스가 어떤 건지에 대한 데이터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AWS 갖고 온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를 합치게 되면 현재 왼쪽 하단에 보이시게 된 실시간 ELB 트래픽과 인스턴스 비용 현황을 같이 오버랩해서 차트화 시켰습니다. 기업에서 어떤 중요 지표가 되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 트래픽으로 가져왔고 AWS 트래픽에서 발생한 비용과 현재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트래픽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왼쪽 단순 차트 그래프만 보신다 하더라도 AWS 비용과 현재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래픽과 간극이 벌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AWS 비용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도 있는 좋은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그 실시간 인스턴스 비용 현황을 전주, 동일 시간과 같이 오버랩해서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주 동일 시간 대비 얼마만큼의 비용이 증가됐는지 또는 더 적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비용이 청구되고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만약에 비용이 전주보다 많이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기업에서 뭔가 AWS 환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은 고객의 클라우드 운영 관점으로 아주 중요한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L 통한 저희 리소스 또는 EC2 관련해서 옵티마이저를 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차트는 아웃라이어 기반의 리소스를 탐지한 영역입니다. EC2가 뭐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은 뭐 4,000개, 뭐 1,000개 이상의 서비스 리소스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 그것들을 하나하나에 개별적으로 얼럿 설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불필요하게 너무 커먼한 얼럿 정보를 받게 되고, 하지만 스플렁크 ML 툴킷을 사용해서 아웃라이어 설정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시면 각 서버별로 학습 기간에 따라서 학습된 정보를 토대로 아웃라이어 설정을 통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0대의 서버를 만약에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시면 1,000대 다 다른 기능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물론 옵저빌리티에서도 이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에서 이 옵저빌리티에서 받은 매트릭을 기반으로 하게 된다면 스플렁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석 기능, 그 다음에 고객 정보와 통일되어 좀 더 고부가가치 가능한 얼럿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된 어노멀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대시보드를 통해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서드파트인 슬랙 등을 통해서 메시지를 상황 전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각 서비스별 비용도 상황 전파를 하실 수가 있고, 팀별 또는 개인별 아니면 대부 또는 라이브 이런 환경에 맞춰서 얼럿을 첨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슬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플렁크 링크를 걸 수가 있어서 슬랙에서 단순하게 텍스트 위주와 또는 이미지를 통한 얼럿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링크를 통해서 해당 얼럿에 대한 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어노멀리 현황처럼 각 대시보드를 통해서 바로바로 담당자가 해당 이슈가 왜 발생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어노멀리 현황에 보시면 언론 메시지에서 이전 평균 비용과 현재 비용에 대한 비교와 그다음에 전주 이전 평균 비용과 얼마만큼 금액이 증가했는지 이를 또 월로 환산한 금액도 같이 존재합니다. 이는 그 금액만 이 텍스트로 표현한 점만 아니라 4주 평균을 통해서 해당 기간에 어느 정도의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차트로 표현함으로써 그 담당자와 운영자 간에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얼럿을 받은 담당자 같은 경우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의 판단이 굳이 운영자를 통해서 확인받을 필요 없이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모두 끝냈고, 제가 뮤직 케이스에서 발표드린 것과 같이 옵저빌리티, 스플렁크를 통해서 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를 기업에 있는 데이터와 연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스플렁크가 과거와 다르게 어느 정도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적응을 했고, 어느 정도로 EC2나 다른 서비스에 대한 최적화 기능을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Q&A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데이터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급증하는 데이터의 양도 무시하기 힘듭니다. 데이터 보관을 어떻게 하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지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먼저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와 다르게 모든 데이터를 받는 게 되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웨비나 발표 장표에도 보였듯이 필터링 기능과 프로세싱 기능들이 되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꼭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보관만 필요한 데이터일 경우, 그러니까 스플렁크에서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스트 액션에서 따로 필터링을 통해서 S3에 저장을 한다거나 다른 온디맨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현재는 그 기능에 대한 것들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게 된다면 좀 더 활용도 있게 스플렁크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모니터링 솔루션 D사와 N사를 비교해서 통합 모니터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스플렁크의 장점을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만약에 D사와 N사도 오픈 텔레메토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그 사이트가 만약에 오픈 텔레메트리일 경우에는 저희에서 그냥 엔드포인트만 스플렁크 사스로 변경을 해주시면 단순하게 손쉽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요. 아까도 웨비나에서 말씀드릴 것과 같이 저희 옵저빌리티를 통하면 현재 지금 다른 경쟁사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 외 이상의 기능들을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좀 더 고급적인 그리고 고해상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을 합니다. 스플렁크를 사용하기 위한 이 인프라 구성은 별도로 사이징해서 구성해야 하는지, 패키지로 되어 있는 랜딩존 같은 것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스 제품인 경우에는 스플렁크에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온프렘 버전을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기업에서 구축한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냥 설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프렘 같은 경우는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만들어주신 그 환경에서 그냥 설치해서 거기에 방화벽 같은 것만 열어주셔서 사용을 그냥 기존 온프렘 환경에서 사용하듯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 현재 사스 클라우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도쿄, 한국에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클라우드 옵저빌리티 솔루션, 예를 들어 데이터도 다이나트레이스 등과 같은 제품과 스플렁크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 옵저빌리티에 대한 가장 큰 강점은 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다이나트레이스와 뭐 데이터도 뉴델도 되게 좋은 제품이긴 한데 에러 위주의 모니터링이 조금 좀 치중이 돼 있다면 저희 스플렁크 옵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좀 옵저빌리티 화면 움직이는 동영상에서도 표현되듯이 에러를 따라간다라기보다는 대부분 포톨로지 형태의 분석으로 또 가시성 있는 분석을 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러를 추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포폴로지에서 즉각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났고 어디서 지금 에러력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담당자가 눈으로 보고 클릭을 해서 그 해당 정보들을 따라가게 해서 분석을 하게끔 사상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솔루션들과는 조금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금액 없이 기본적으로 뭐 APM, IM, ROM 이런 제품을 사용하실 때 그 제품으로 추가 구매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드 프로파일링이라든가 DB 퍼포먼스 모니터링 또는 IM에서 쿠버네티क्스 네트워크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뭐 따로 추가 요금제나 뭐 플러스 요금제 이런 게 없이 그냥 구매하시고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메가존을 통해서 도입을 하게 되면 설명받은 화면이나 기능들을 제공받게 되는 것인지 자체 구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옵저빌리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옵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데이터 연동만 통하게 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데이터일 경우에 이미 기본적으로 200여 가지가 넘는 대시보드들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POC나 구축 단계에서 필요한 대시보드들은 저희가 모두 다 100% 제작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대시보드들과 기능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물론 POC 단계나 그런 단계에 있을 경우에 저희가 구축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스플렁크 자체가 솔직히 구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분석적인 기간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저희 엔지니어가 투입이 되거나 또는 파트너 엔지니어를 투입돼서 자체 구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제공돼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S3에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릴, 아테나, 퀵사이트를 사용 중인데 이와 같은 구조일 때 스플렁크에서 어떻게 설계할 수 있나요? 스플렁크로 했을 때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3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테나 DB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뭐 축소를 한다거나 S3에 있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또 재적재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 아테나 DB를 쿼리를 통해서 그냥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테나 DB가 지원하는 뭐 파일 포맷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모두 다 데이터를 그냥 솔직히 말해서 땡겨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테나 DB 같은 경우에는 스플렁크 엔지니어 보다는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그 스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받는다기보다는 대부분 담당자 프로젝트 진행할 때 담당자분들이 그 쿼리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받고 나중에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서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옵저빌리티 제품들을 사용하시다 보면 클라우드 와치 비용 및 트래픽 비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나요? 어, 클라우드 와치 비용은 결국은 그 API 콜 횟수에 따라서 돈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트래픽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국의 리즌에 제 사스 서비스를 하고 있진 않지만 도쿄 같은 한국에서 좀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트래픽 비용을 살짝 줄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UI를 통해서 클라우드 와치에서 문의를 질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필요 없는 데이터와 필요 있는 데이터를 구분해서 API를 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클라우드 와치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담당자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엔지니어와 협업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 필요하지 않는 데이터를 이미 애초에 API 콜을 할 때 줄일 수 있는 게 솔직히 말하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쪽과 얘기를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해답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L 툴킷에서 오픈소스 기반의 모델 등을 올려 사용할 수 있나요? 아, 네, 이거는 근데 모든 그 오픈소스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스플렁크에서 UI 쪽으로 단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플렁크 기반의 약간의 튜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 CSV 형태나 뭐 그런 형태의 모델이 이미 구축된 모델을 올려서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상세 가이드 같은 문서나 예제가 스플렁크 도큐멘트에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고 고객분들이 따라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I 생성 데이터를 이용한 비즈니스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결국은 데이터를 이용한 비즈니스는 저희하고 고객이 먼저 생각이 좀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어떤 비즈니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하는지, 그게 이제 스플렁크에서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한지는 저희하고 얘기를 좀 엔지니어나 아니면 또 벤더를 통해서 글로벌 사례를 통해서 저희는 동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고객분들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생성형 데이터 비즈니스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베타 버전으로 올라 있는 뭐 쿼리를 자동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LLM에서 많이 하고 있는 쿼리를 그냥 자연어 형태로 얘기를 하면 스플렁크가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스플렁크 SPL로 변환을 한다던가 또는 지금 딥러닝 관련된 부분도 스플렁크 앱이 지금 데브옵스 툴 관련돼서 업로드가 되어 있어서 현재 그쪽은 지금 스플렁크에서도 지금 AI를 강조하고 있고 아마 올해 6월에 저희가 다컴프가 진행이 되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이번에 또 AI 관련된 내용이 추가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AI 관련된 앱들이 베타 버전으로 계속 올라와 있었고, 아마 올해는 베타 버전이 아니라 서비스된 제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플렁크를 이용한 데이터 비즈니스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플렁크를 활용한 데이터 비즈니스 사례는 글로벌적으로나 국내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심으로 너무 치중돼 있어서 심을 제외하고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 경험상 IPTV 모니터링이라던가, 그다음에 클라우드 모니터링, 뭐 피놉스, 그다음에 데브옵스 환경 모니터링,
또는 클라우드 전반에 대한 그 비즈니스와 기업,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계해서 분석하는 과정들과 어, UI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럼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도 스플렁크에서 연계해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하고 아마 미팅이라던가 이런 것을 갖게 되면 그 기업에 맞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Q&A 진행은 모두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까지 발표자 박지원이었고요. 귀중한 시간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플렁크 코리아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윤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스플렁크에서 제공하는 SAP의 모니터링 환경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저희는 그것을 스플렁크 SAP 레질리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플렁크 SAP 레질리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예,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랑 그 소개에 관련해서 SAP에서의 보안 모니터링에 대한 데모 환경, 데모 시연, 그다음에 상태 성능 정보에 대한 데모 시연,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니터링에 대한 데모 시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박지현 매니저님께서도 저희 스플렁크 제품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에 스플렁크는 빅데이터 처리를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을 스플렁크에 저장을 해놓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원하시는 화면들을 보고 원하시는 상관관계 분석들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이상 행위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탐지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데 이러한 영역을 저희는 두 가지의 그 메이저 영역을 가지고 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보안 영역을 저희가 이름은 이제 SIEM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SIEM, Security Information Event Management 해서 보안 쪽에 관련된 솔루션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박지현 매니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옵저버빌리티 영역들,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인프라가 됐든 이런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주는 옵저버빌리티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환경에서 이런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그 글로벌 평가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트너 같은 경우에서도 CIEM이라든지 그 다음에 APM, Observability 영역에 대해서 다 리더로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IDC에서도, 포레스트에서도, 그 다음에 기가몬 리서치 인액션에서도 역시나 동일하게 상위 랭커에 되어 있는 글로벌 리딩 업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이런 영역에서 다양한 제품, 다양한 프로덕트, 다양한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환경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SAP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과 옵저버빌리티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SAP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보안과 옵저버빌리티 영역들을 저희가 가시성을 제공해 드리고 이상행위가 발생하거나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이것들을 보다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레질리언스 된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이제 스플렁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됐을 때 이런 데이터들은 각각의 운영 부서들, 보안이면은 보안, IT 운영이면 IT 운영,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러한 다양한 제품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모니터링, 관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스플렁크에서 제공하는 그 다양한 기능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파워 커넥트라고 하는 이런 별도의 그 SAP 인증을 받은 이런 애드온 그 제품을 이용해서 SAP 환경 내에서의 만들어지는 데이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SAP 환경이 굉장히 외부와의 연계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내부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이런 파워 커넥트라고 하는 SAP의 인증을 받은 애드온을 이용해서 SAP 환경 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이벤트, 보안 이벤트뿐만 아니라 성능에 관련된 이벤트까지 수집을 해서 이런 것들을 기존 솔루션에서 제공했던 보안 옵저빌리티에서 제공했던 내용들과 함께 이 SAP에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AP를 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SAP가 굉장히 그 미션 크리티컬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의 데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SAP가 다운이 됐을 경우에 이제 발생되는 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실패됐을 때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플렁크 SAP 레질리언스를 통해서 인프라 서비스 비즈니스를 모니터링해서 이러한 다운과 실패를 빠르게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들을 통해서 이용해서 이런 실패와 다운들을 예측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저희 스플렁크 SAP 레질리언스의 모니터링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보안 침해 사고가 또 발생을 하는데 이것들을 탐지하고 대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것과, 그리고 SAP 자체가 워낙에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부자의 위협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 내부자 인원이 이런 데이터들을 외부로 노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감염이 돼서 이런 정보들을 유출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보안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스플렁크의 옵저버빌리티와 보안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SAP 환경들을 역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보안 관제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SAP 서비스는 결국에 굉장히 그 모니터링 하기가 기존에는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기존에는 이제 SAP SAP 시스템 하나만으로는 모든 비즈니스들을 구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SAP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 그리고 SAP도 하나의 SAP 시스템이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들과의 연계가 돼서 점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런 시스템 환경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파악하고 운영하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운영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도 SAP 레질리언스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SAP 환경 내에서, 그다음에 SAP와 연계되는 비즈니스에서 발생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하나하나 일일이 다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워낙에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모니터링 환경이라든지 모니터링 대시보드라든지 기본으로 제공하는 보안 정책들을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간의 상관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 정보들, 분석 환경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AP 시스템 하나로만 구현이 되는 게, 비즈니스가 SAP 시스템 하나로만 구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서비스들과의 연계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AP뿐만 아니라 SAP와 연계되는 서비스, SAP와 연계되는 애플리케이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야지만 실제 그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이 비즈니스의 환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연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과와 매출이 얼마나 더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현황 정보들을 우리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SAP 레질리언스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이 결국에는 그림처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좌측에 있는 화면이 SAP GUI 상에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화면의 일부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AP 자체가 모니터링을 제공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제공은 하지만은 이 첫 번째로는 그 SAP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기가 일일이 이제 수동으로 이제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개발 공수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AP 환경만 모니터링 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SAP GUI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SAP 데이터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SAP GUI를 통해서 SAP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그거와 연계된 서비스도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와 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이런 복잡하고 그다음에 한 화면에서 볼 수 없는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저희 그 스플렁크 SAP 레질리언스를 통해서 우측에 있는 화면처럼 이런 다양한 엔드-투-엔드 간의 전체적인 맥락에 관련된 프로세스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SAP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성능뿐만 아니라 보안 및 오딧 이런 규정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우리가 이 하나의 환경에서 다 그 모니터링하고 관제할 수 있다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플렁크 SAP 레질리언스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렁크 SAP 레질리언스는 이와 같은 구성으로 논리적인 구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맨 아래 보시면요, SAP 환경들이 이제 적어놨는데요. SAP 아밥이 됐든, SAP 자바 환경이 됐든, SAP 그 서스 환경이 됐든, 이런 환경들이 스플렁크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파워 커넥트라고 하는 애드온을 이용해서 해당 SAP 환경에서의 데이터들을 저희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인 스플렁크 쪽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런 전송을 해주게 되고 이 수집된 데이터들, 스플렁크로 수집된 SAP의 데이터들이 SAP 스플렁크 SAP 파워 커넥트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서 대시보드들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앱을 통해서 IT 그다음에 보안에 관련된 다양한 그 대시보드들이 약 1000개 이상의 대시레스를 제공해서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SAP 운영에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들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대시보드들을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AP 환경 내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은 이런 하나를 일일이 다 그 개발을 하고 그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해서 SAP 레질리언스, 스플렁크 SAP 레질리언스의 기본 대시보드들로 이런 내용들을 아무런 특별한 별도의 설정 없이 기본으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스플렁크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리미엄 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보안에 관련된 ES,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라고 하는 앱과 그다음에 ITSI라고 하는 AIOPS에 관련된 앱, 그 프리미엄 앱들이 있는데요. 이 앱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 스플렁크 SAP 레질리언스가 연동이 되게 되면은 ITSI 같은 경우에는 AIOPS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보다 더 많은 다양한 ITSI에 관련된 시스템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서비스 그다음에 비즈니스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ITSI에 포함되어 있는 머신러닝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 서비스들을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해서 향후 30분 후에 장애 예측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해당 SAP 포함한 non SAP 그다음에 관련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어널라이즈 맵을 저희가 만들 수 있어서 그 맵을 통해서 실제 어떤 특정 비즈니스가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떠한 그 트리 안에서 어떠한 인프라, 어떠한 서비스,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슈가 발생해서 이 비즈니스에 임팩이 갔는지 여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어널라이저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ES,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라고 하는 SIEM 솔루션과 같이 연계를 하면요. SAP에서 추출된 데이터들의 기반으로 보안 관제에 연동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SAP 환경 내에서 탐지 정책들을 제공하는 35개의 그 정책들을 이용해서 SAP 환경 내에서의 이상 행위들, 그 다음에 이상 징후들을 탐지해서 그것들을 분석, 운영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신 것과 같이 스플렁크 SAP 레질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1000개 이상의 디폴트 대시보드들을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프리미엄 앱, 유료 앱들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ITSI 같은 경우에 500개 이상의 AIOPS에 관련된 대시보드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ES 같은 경우에는 30여 개의 이상행위 탐지에 관련된 이벤트 상담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 관제 환경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렸던 이제 파워 커넥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파워 커넥트가 이제 뭐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파워 커넥트는 소프트웨어 원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애드온, 에이전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의 애드온이 되겠습니다. 파워 커넥트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SAP 환경에 대해서 개발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분들이 만드는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SAP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SAP 환경에 대한 개발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수해서, 이런 분들이 이 환경에, SAP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저희 스플렁크와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앱들을 제공을 하고, 이런 앱들을 파워 커넥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스플렁크의 환경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만든 게 바로 이제 그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이제 파워 커넥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화면은 파워 커넥트가 SAP의 인증을 받은 것들에 대한 리스트들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놓은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예전 네리버 환경이 됐든 하나 환경, S4 하나 환경이 됐든, 그리고 S4 하나도 최근 2023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에디션까지,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까지 저희가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SAP 인증을 받은, 파워 커넥트가 인증을 받은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 커넥트를 사용하는 거가 가장 또 다른 경쟁사들과 또 큰 차별점 중에 하나가요. 다른 특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SAP 환경 내에 애드온이라든지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설치를 안 하고 외부에서 직접 SAP 환경으로 호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SAP 환경이 API를 이제 오픈을 해줘야 되고, RFC를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보안적인 취약점을 가지는 구조가 되는데요. 반대로 이 SAP 레질리언스를 제공하는 파워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에이전트 형태로 애드온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애드온 형태로 SAP 환경 내에 파워 커넥트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써 있는 이제 제로 트랜스포트라든지 노 익스포즈드 RFC, 노 익스포즈드 API 같은 SAP에서 좀 권장하는 보안 이런 환경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FC라든지 API를 외부에서 호출할 수 없게끔 허용을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보다 더 보안적으로도 취약점이 없는 구조로 구성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인증에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인증을 받았던 내용을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1월에 작년 말에 받은 인증이 되겠는데요. 이 인증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익스텐디드 에디션과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에디션 이 두 개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SAP 환경 내에 저희가 설치될 수 있게끔, 파워 커넥트가 설치될 수 있게끔 이미 모든 준비들을 다 맞춰놨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제 애드온 디플로이먼트라고 되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드온 디플로이먼트라는 의미가요. 결국에 SAP 환경 내에 별도의 OS 환경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요. SAP 시스템 ID, SAP 시스템 내에 애드온 형태로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SAP 역시 마찬가지로 SAP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하가 덜합니다. 부하가 덜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검증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는 어떠한 OS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취약점이 더 제공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더 유연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파워 커넥트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워 커넥트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업데이트를 드렸고요. 이제부터 이제 실제 제가 원래는 데모를 시연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데모 환경을 실시간으로 구현하기가 지연도 좀 발생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요. 제가 데모 환경을 스크린샷을 찍어서 스크린샷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SAP에서 이제 SAP에서 보안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모니터링 하는지,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SAP Security Essential이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SAP Security Essential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 행위 분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SAP User Behavior Analysis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0개, 1037개의 기본 대시보드들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기본으로 제공되는 대시보드고요. 이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들어가서 개발을 하거나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대시보드들이 되겠습니다. 이 대시보드에서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들을 이제 안에 어떻게 이제 그 운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 화면에서 짧게 간단하게 하나씩 제가 좀 하나만 더 언급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1번 이제 민감한 트랜잭션 실행, 그다음에 이 머신러닝 결과 예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탭들이 실제 SAP 환경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니터링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된 데이터 정보들이 여기 다 표기가 되고요. 스탯 정보들이 다 수치화돼 가지고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게 되고요. 여기에 이 그래프로 나타내는 화면의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다운 분석 기능들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치 같은 경우들을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관련된 상세 데이터 분석 환경으로 상세 데이터 정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저희가 대시보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런 민감한 트랜잭션 실행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클릭을 하게 되면요. 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민감한 데이터 트랜잭션을 실행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 이벤트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클릭한 이벤트에 관련된 트랜잭션 상세 정보들을 이 하단에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드릴다운 구조들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거를 모니터링 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요. 모니터링 하는 환경 내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특정 이벤트가 평상시와는 다르다. 그리고 해당 이벤트에 대해서 보다 더 좀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클릭해서 그 해당 관련된 상세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데모 환경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이벤트고요. 두 번째는 머신러닝 결과 예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머신러닝은 저희가 아까 전에 앞선 시간에 그 박지원 매니저님께서 MLTK 기능을 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그 SAP 레질리언스도 역시나 MLTK에서 제공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모델을 사용해서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는 또는 어노멀리를 탐지하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특정 그 이벤트들을 그 카운트 정보들을 저희가 기존 데이터들을 학습이라는 부분으로 보시는 요 부분을 보시면은 요 데이터들은 실제 파워 커넥트를 통해서 스플렁크로 수집된 데이터, 수치 데이터들이 되겠고요. 매트릭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관련된 알고리즘 데이터 모델이 이 내용을 학습을 하고 이 학습된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에 대한 데이터들을 그 내용을 예측을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화면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이런 데이터 패턴이 이렇게 되었고 향후 30분 뒤, 향후 4시간 뒤에 이 패턴이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가 제공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머신러닝 예측뿐만 아니라, 그 결과 예측뿐만 아니라, 아래 보시면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에 관련된 내용들도 머신러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 가운데서 평상시에 학습된 그 베이스라인을 벗어난 어노말리, 아웃라이어들을 이런 식으로 탐지를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발생했는지
기존 그 데이터에서 평상시와는 벗어난, 평상시 패턴에서 벗어난 아웃라이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기에 탐지를 하고 이거에 관련된 상세 정보들을 이 좌측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단순히 모니터링 환경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들을 드릴 다운해서 더 상세한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해서 미래 예측 및 그 패턴을 학습해서 향후 30분, 4시간을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데이터들 통해서 학습된 결과를 기반으로 비정상, 어노멀리들을 탐지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게 SAP 레질리언스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특장점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 제가 더 보여드릴 내용에서 다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데모 부분에서 요 두 가지 머신러닝을 이용한다든지 드릴다운을 이용한다든지에 대한 부분들은 요 화면에서도 동일한데요.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그 드릴다운을 할 수 있고 그 해당 그 수치 정보들을 언제든지 학습을 시켜서 머신러닝 시켜서 향후에 예측을 하거나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은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 다른 대시보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 에센셜에 연속해서 두 번째는 이제 로그인 퍼미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그인 및 승인 관련된 내용들, 이벤트들을 보는 거고요.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얼마나 실패가 많았는지 성공이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그인 히스토리 그래프를 이용해서 타임라인 기준에 로그인 히스토리를 봐서 어느 날 갑자기 로그인 페일이 갑자기 많아졌다. 그리고 그 로그인 페일이 어떤 사용자가 발생했었다. 그리고 그 사용자가 어느 지역에서 이런 행위들을 했다. 이런 것들을 요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디테일 정보들은 드릴다운해서 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큐리티 에센셜에서 세 번째, 이제 위험 평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관련된 내용은 결국엔 이 해당 그 시큐리티에 관련된 오딧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패스워드의 컴플렉시티, 이제 복잡도가 기준에 미흡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들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화면상에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언시큐어한 이제 외부 커맨드, 이제 익스터널 커맨드를 실행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들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여주고 역시나 이런 것들은 다 클릭해서 드릴 다운해서 어떤 커맨드가 실행됐는지 누가 실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저희가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보셨던 거는 시큐리티 에센셜에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시큐리티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이제 그 감사 규정, 이제 시큐리티에 관련된 스코어 카드라고 해가지고요. 감사 오딧 규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는 케이스별로 이 케이스가 이제 발생된 것들, 그 다음에 케이스가 통과된 것들, 케이스가 페일된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태 정보들을 표현을 해주고요. 그 밑에 상세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뭐 1일 동안 다른 국가에서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로그인한 횟수가 몇 번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파일이 파일이 업로드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탐지할 수 있고 그 모니터링 화면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센시티브 어텐티케이션, 어토라이제이션을 쓰는 사용자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표시된 것처럼 녹색으로 표시가 되면 정상, 그 다음에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면은 비정상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들은 커스터마이징하게 설정해가지고 저희가 수치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는 정상, 몇 이하부터는 비정상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또
감사 로고를 누군가가 삭제를 했다. 이런 건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까지 보실 수 있게끔 이제 오딧에 관련돼서 감사 규정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수치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AP 라이선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라이선스 관리 화면들도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이선스가 밸리데이트 한 게 있고 익스파이드 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목록들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을 아래와 같이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스테이터스가 익스파이드 되는지 밸리데이트 한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사용하시는데 이 SAP의 그 라이선스가 만료된 것들은 이제 갱신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SAP 내에서 이제 취약점 관련된 것들을 또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시스템 아이디별로, 아이디 8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아이디별로 시큐리티 베이스라인과 시큐리티 노트, 릴리즈 노트입니다. 그 시큐리티 보안 관련해서 출시되는 이제 그 권고사항 및 노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컴플라이언트 된 게 몇 건이 있고 그 해당 그 규정에 준수하고 있는 게 몇 건이 있는지 그 다음에 준수하지 못하는 것들이 몇 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체크된 결과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게 동일하게 이 해당 그 컴플라이언트 되지 않은 수치가 있는 것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미준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드릴다운 형태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들이 미준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준수할 수 있게끔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유발할 수 있는지, 취약점에 관련된 내용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들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안에 관련해서 또 인증서 관리도 저희가 모니터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SSL 인증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익스파이어가 된 인증서가 있는지 실제 잘 쓰고 있는 인증서가 있는지 그 익스파이어가 안 되고 밸리데이트 한 인증서가 있는지 이런 현황 정보들을 쭉 위에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똑같이 또 익스파이어드 된 그 인증서가 뭔지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드릴다운 형태로 또 상세 정보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익스파이어드가 됐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디서 쓰여지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 정보들을 이런 모니터링 환경으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보안에 관련된 SAP 보안에 관련된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대시보드 화면들을 보여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SAP의 상태라든지 성능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는 대시보드 내용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예, 성능 상태에 관련돼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그 오버뷰 모니터링 그 대시보드를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면요, 시스템 아이디, 각각의 시스템 아이디에 대해서 시스템 자원 성능의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33%, 그다음에 88%, 100% 어베일러빌리티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고요.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는 CPU는 33%는 이제 초록색, 이제 메모리 88%는 이제 빨강색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것들도 역시 수정을 해서 메모리가 몇 퍼센트 이상일 때는 그 워닝, 경고, 비정상, 정상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 빨강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높여서 보실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수정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베이시스에 대한 헬스 체크, 헬스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워크 프로세스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가 어떻게 됐고, 다이얼로그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페일된 잡이 몇 개가 돼 있고, RFP 큐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전반적인 대한 내용들을 오버뷰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제 엔드 유저 모니터링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SID 그 시스템 아이디에 대해서 특정 유저가 또는 특정 프로세스가
얼마나 지연이 됐는지 여부들을, 리스판스 응답 속도가 얼마나 됐는지 여부들을 이런 식으로 파악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타임, 프로세싱 타임, 그 다음에 큐 타임, 이제 RFP 타임, 그 다음에 CPU 타임,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쪽에 그 응답 속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통합 그 응답 속도들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보다 더 디테일한 상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클릭해서 드릴 다운해서 해당 정보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엔티티에서 어떤 것들이 지연이 되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들을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티티 중에서도 특정 엔티티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클릭을 하게 되면요. 드릴다운 형태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해당 엔티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상세한 정보들을 여기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시간이 걸렸는지,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지연이 됐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리스판스 타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들이 각각의 워터폴 형태로 어떤 시간에서 많이 시간이 지연이 됐는지 여부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세스 타임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었죠. 이런 식으로 응답 속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빠르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워터폴 차트들을 제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 시간 상세 정보들을 이런 우측 화면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의 모니터링, 이제 실제 얼마나 그 응답 속도가 지연이 됐는지, 그리고 지연된 것들이 어느 요소에서 지연이 됐었고, 어느 파트가 문제였었는지 여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타임머신 비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타임머신 대시보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의 데이터와 과거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이 현재에 지연된 내용들, 현재에서 발생된 원인들이 과거에도 동일했었는지, 과거의 정상 시점에도 동일했었는지, 또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SAP를 마이그레이션을 했다라든지, SAP를 업그레이드를 했다라든지, SAP에 새로 배포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여부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차트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점에 월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이죠. 그 수요일과 지난주 수요일을 이렇게 비교하고, 지난달 수요일과 비교를 하고, 작년의 수요일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비교 차트들을 할 수 있는 이 타임머신 대시보드들을 제공합니다. 예, 그리고 백그라운드, 배치 잡에 대한 모니터링도 제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배치 잡들이 동작을 했을 때 이제 그 캔슬됐거나 피니시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위해서 보실 수 있고, 거기서 발생됐던 이제 페일 정보, 딜레이드 정보, 석세스풀 정보, 그 다음에 압압 덤프가 발생됐다고 하면은 덤프 파일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저 표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역시 클릭해서 들어가서 드릴 다운해서 상세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세 잡 모니터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클릭해서 상세 잡 모니터링 정보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각각의 잡들이 어떻게 얼마나 이제 상세 정보들이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보를 역시나 더 드릴 다운해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것들이 있었었는지 그 특정 잡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 정보들을 이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FC에 관련된 모니터링도 제공을 합니다. RFC 커넥션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RFC가 에러가 얼마나 발생했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니터링, 이제 에러가 이제 타임라인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있었었는지, 그리고 그 에러가 발생했던 것들에 대한 클릭을 했을 경우에 구체적인 상세 정보들이 어떤 에러들이 있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역시 대시보드로 제공을 하고요. PIPO 역시 PIPO에 관련된 내용들도 모니터링 하는데요. PIPO 채널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퍼포먼스에 관련된 내용들도 역시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발생된 이벤트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카운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드릴다운 형태로 확인하셔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SAP 하나DB에 대한 자원 사용량 모니터링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CPU며 이제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이며 등등등에 관련된 상세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스토리지의 구성 정보라든지 사용 정보, 그다음에 거기 스토리지 하나 DB에 관련된 그 정보 감사 정보들도 같이 함께 여기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석세스 팩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드리고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실제 실행된 정보들, 카운트 정보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상세 정보들도 역시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거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계층 정보, 하이라키 정보들도 이 우측 화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네트워크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이제 패킷 인아웃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것들이 응답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근데 그 응답 시간은 다양한 이제 그 태스크들이 있을 텐데 그 태스크 기반별로 응답 시간이 얼마나 이제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그 환경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었는데요. ITSI라고 하는 이제 프리미엄 앱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서비스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정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특정 비즈니스는 SAP 환경을 포함한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과 연계돼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구성 트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비즈니스는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연동이 되고 어떤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그 기반에 어떤 SAP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것들은 어떠한 인프라 환경에서 동작을 하는지, 이것들에 대한 구성 맵들을 만들어서 이 구성 맵에서 특정 비즈니스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이슈인지 서비스의 이슈인지 인프라임 이슈인지 등등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이 트리 정보들을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우측 화면처럼 이런 환경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SAP 같은 경우에는 KPI를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KPI에서 어떤 부분들이 KPI에서 문제가 있었었는지, KPI 점수가 높아졌다가 어떤 것들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그 복구가 됐는지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성능과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이 되겠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이제 실제 이제 SAP 비즈니스를 이제 사용하는 거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으로, 디폴트 대시보드에서 아이덕스를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 오브젝트에 대한 프로세스 현황 정보들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AP에서 기본으로 이제 제공하는 비즈니스 정의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구매, 인컴, 그다음에 무브먼트, 이제 세일드 오더 이런 식의 네 가지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의된 게 아이덕스의 요 내용들이 디테일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아이덕스의 그 상태 정보뿐만 아니라 아이덕스의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게 어떤 단계에 얼마만큼의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들을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이 클릭을 했을 때 또 당연히 드릴 다운을 하게 되면은 퍼체스 오더의 288개에 대해서 클릭을 해서 구체적인 상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88개의 오더가 어떤 오더가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정 그 오더에 대해서 디테일 정보들을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 그 정보들을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정보에 대한 어떠한 그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그 구매 그 단계에 있는지, 구매 그 DOC가 있는지 등등등에 대한 세부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모니터링을 할 때는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가 SAP 하나만으로는 구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떠한 인프라 스트럭처를 쓰고 있느냐. 그게 이제 SAP 환경도 있고 넌 SAP 환경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어떠한 서비스를 쓰고 있느냐. 이게 이제 SAP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도 있겠고 또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 이런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스플렁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였던 SAP에 관련된 데이터, 이 데이터는 파워 커넥트를 통해서 수집을 하지만은 이 SAP 데이터뿐만 아니라 SAP가 아닌 넌 SAP 데이터들, 다른 애플리케이션, 다른 서비스, 즉 우리 환경 내 우리 그 환경 내에서 발생되는 지원하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들에 대한 포괄적인 전체적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가 저희 그 비즈니스 모니터링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SAP GUI는 결국에 SAP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만 제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정, 별도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SAP 레질리언스, 스플렁크 SAP 레질리언스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당연히 기본으로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넌 SAP라는 SAP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들도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것과 함께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저희가 제공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뒤에서 나오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이제 샘플 GUI 화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비즈니스 단계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보여주고 거기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SAP의 그 인프라스트럭처 인스턴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시스템의 상태 정보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된 대시보드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ITSI와 같은 저희가 그 서비스 어널라이저의 같은 아키텍처 구조, 트리 구조의 상태 정보들로 체크를 할 수 있지만은 고객이 원하시는 또는 고객의 이규제큐티브, 그 하이 레벨의 그 C 레벨의 분들이 보기 편하신 이런 구조의 환경들로 저희가 별도로 이 커스텀한 모니터링 환경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SAP뿐만 아니라 넌 SAP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다가 SAP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모니터링 툴과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또 다양한 이제 커스텀 맵들을 커스텀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맨 아래에 있는 이제 인프라에 대한 KPI, 인프라가 얼마나 CPU를 쓰고 있는지, 얼마나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는지 등등에 관련된 KPI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관리, 운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화면과 그 윗단에 애플리케이션의 KPI, 애플리케이션 역시 이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인프라의 성능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호출,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KPI를 정의해서 이것들을 KPI 기준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게, 100점이면은 그 초록색, 80점대면은 이제 노란색, 그 다음에 60점대면은 빨강색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제일 처리가 되고 있는데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들을 빠르고 쉽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제공한다는 게 이런 그 커스텀 환경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대시보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단에는 역시나 비즈니스의 KPI를 정의해서 레비뉴가 얼마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상세 디테일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또 동일한 이제 커스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니터링 화면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런 실제 이 비즈니스에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어떠한 프로세스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가 정의를 해놓고 이거 간에 얼마나 딜레이 타임이 발생을 하는지, 어디서 실패가 발생을 하는지, 어디가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그제큐티브가 보시기 편하게 한눈에 비즈니스 현황 파악을 하실 수 있게끔 이런 커스텀 대시보드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앱과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 간의 이런 상태 정보들을 만들어서도 그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측에 보시면요. SAP 프리딕트 헬스 스코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 KPI를 기준으로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PI 점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헬스 스코어도 연계해서 그 KPI 점수와 연계해서 헬스 스코어가 조금씩 낮아지거나 조금씩 올라가는 등. 그래서 우리 이 헬스 스코어가 몇 점 이하로 내려가면 얼러팅을 해서 이 스코어가 어디서 낮아졌는지, 그리고 그게 어떠한 단계에서 보시면 이제 굿츠 이슈가 있는데 구추회 쪽에서 이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빠르고 쉽게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우리 비즈니스 내에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들을 빠르게 파악해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체계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다가 저희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니터링 그 커스텀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모니터링 환경들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SAP, 스플렁크 SAP 레질리언스는 미션 크리티컬한 SAP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넌 SAP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통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환경에 기반의 그 스플렁크 그 대시보드 모니터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 화면에서 여러 개의 SAP, 넌 SAP 등의 다양한 시스템 운영 환경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보안, 성능, 상태, 다양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들을 빠르게 쉽게 기본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거기에 드릴다운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머신러닝과 연계를 해서 미래를 그 예측을 하고 향후 몇 시간 뒤, 향후 몇 분 뒤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우리 수집된 데이터들에서 어떤 것들이 그 아웃라이어, 그 평상시와 다르게 그 움직였는지, 어떤 스코어링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마지막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환경 내에서 사용되는 SAP뿐만 아니라 넌 SAP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를 KPI 기준으로 모니터링해서 이게 건강한 상태인지 문제가 있는 상태인지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게 바로 이제 스플렁크 SAP 레질리언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되고요. 예, 설문 Q&A를 주셨는데요. Q&A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십니다. 현재 업계 동향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요거는 아마도 이제 스플렁크 바운드리에서 스플렁크는 이제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인데 이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업계의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아시다시피 많이 핫 이슈가 되는 게 대두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머신러닝 AI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스플렁크도 역시나 그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MLTK가 됐든 AI 머신러닝이 됐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처리하려면은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AI와 머신러닝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니드들을 저희가 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신러닝 툴킷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앱들도 계속 저희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지현 매니저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AI 어시스턴트라고 해가지고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실제 어떤 서치, 어떤 걸로 데이터를 찾고 싶어라고 질의를 주시면은 그거를 스플렁크 언어인 이제 SPL 구문으로 바꿔서 전달해주고 그 SPL 구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떤 커맨드를 썼고 어떠한 데이터셋을 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산이 되고 등등등에 대한 디테일한 상세 정보를 알려줘서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들을 조회할 수 있는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 툴킷, 그다음에 어노멀리 디텍션, 그다음에 DSDL 이런 것들은 데이터 학습
을 해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구현 방법들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 그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MLTK나 DSD 같은 경우엔 좀 더 전문가 분들이 쓰시기가 좀 용이한 앱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머신러닝에 대한 머신러닝에 대한 그 알고리즘을 사용한 그 모델링을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만큼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실제 어떤 특정 그 컬럼 값을 학습시켜서 이 학습된 데이터들 기준으로 어노멀리를 찾고 싶다. 또는 미래가 얼마나 그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어노멀리 디텍션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앱들 기준으로 저희가 계속 AI와 머신러닝 쪽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 데이터 관리만큼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솔루션들을 제공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플렁크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플렁크는 보안과 옵저버빌리티 이 두 개의 영역에서 글로벌 리더에 위치한 전문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플렁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보안 포트폴리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SIEM, 그 ES라고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SIEM 영역의 글로벌 리딩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안 관제 체계에서 보안 이벤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를 수집해서 산에 발생되는 이상행위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탐지된 이벤트들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분석 방안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SOA, Security Ope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라고 하는 SOA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UBA라고 해가지고요, User Behavior Analysis에서 실제 내부 사용자의 이상 징후들을 머신러닝 학습을 기준으로 이상 행위들을 탐지하는 UBA라고 하는 솔루션들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TIM, Threat Intelligence Management 해가지고요, 우리 그 Threat Intelligence, 그 보안 평판 정보들을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각 여러 개 솔루션 업체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TIM이라고 하는 저희 자체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TI든 유료 소스로 제공하는 TI들을 같이 머지해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 TI에 매핑시켜서 그 조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어택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최근에 저희가 또 그 릴리즈를 한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실제 공격의 시작 단계에 포함되는 실제 외부 위협이 들어올 때 시작 단계에 포함되는 어떻게 보면은 피싱 메일, 그리고 특정 URL, 접속하는 특정 URL, 그다음에 다운로드되는 특정 파일, 이런 것들을 저희 어택 어널라이저 쪽으로 연동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이게 실제 피싱에 이용되는 메일 주소인지, 또는 이게 실제 악성 코드를 포함한 실행 파일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분석된 결과들을 저희가 그 소아 쪽이나 또는 심 쪽으로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스플렁크는 보안에 관련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어가지고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은 저희 쪽에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이것들을 직접 찾아뵙고 보다 장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드릴다운해서 상세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SAP AWS 사용하는데 미국 내 AWS에서 발생된 상태들도 본사에서 확인이 된다는 건지요. 예, 이거는 뭐 당연히, 왜냐면요. SAP에 대한 데이터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파워 커넥트라고 하는 애드온을 이용해서 SAP 환경 내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보안, 성능, 그다음에 퍼포먼스, 상태 정보 등등에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느 환경에 있는 AWS가 됐든 애저가 됐든 어느 환경에 있는 SAP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들을 수집해서 관련된 상태 정보들을 한 화면에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하나 있으니까 좀만 더, 하나만 더, 네, 문의를. 딱 3개가 됐네요. 예. 네. 그래서, 예,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세션을 마치겠고요. 예, 추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그 메일이 됐든 아니면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웨비나를 이제 종료하고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시게 남겨주시면 요청을 해주시면 메가존과 저희 스플렁크가 같이 방문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